The true potential of limitless insights has been out of your reach. The constraints of 40 years of on-premises solutions have persisted in the cloud, making the data your business depends on disconnected, siloed, and too hard to unite. Imagine the possibilities if the barriers to acquiring, uniting, and securely sharing data disappeared. No such access has existed until now. Introducing the Snowflake Data Cloud. We have built a global data network where your business can reach previously unforeseen potential. In the Data Cloud, Snowflake handles any data workload with virtually unlimited scale and performance. It enables instant, governed, secure, and compliant data access. It delivers a single experience no matter where data lives, no matter where you are. Across your business, across your ecosystem of suppliers, partners, customers, and with the thousands of organizations that operate in the Data Cloud, Snowflake unlocks the true potential of data, so you can uncover a new horizon of vast insights. Mobilize data like never before. Join the Data Cloud. Snowflak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ll That About Data,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송혜영 기자입니다. 기업들은 제품 기획부터 고객 관리까지 비즈니스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이 데이터 트렌드를 이끄는지, 실제 운영 환경에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데이터 수집부터 보관과 분석,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석, 데이터 시각화까지 글로벌 데이터 솔루션 기업들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플랫폼의 콜라보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각 발표자가 20분씩 발표를 한 후 약 25분간 패널 토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발표가 이후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4분이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정영훈 이사님, 인포메이션 솔루션 코리아 전환기 상무님, 쿤텍 오승진 이사님,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 한선혜 전임님께서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노우플레이크 정영훈 이사님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노우플레이크 코리아 파트너 세일즈 엔지니어 정영훈입니다. 오늘은 모던 데이터 스택과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 120여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스커를 보유한 오라클 리드 아키텍트 분들과 벡터와이즈 파운더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AWS 환경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오픈하였고요. 2020년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성공적인 IPO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에 한국 지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2021년, 2022년에는 최고의 DB 엔진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모던 데이터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모던 데이터 스택이 언급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모던 데이터 스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챗 GTP에서 물어보는 게 유행인 것 같아서 저도 챗 GTP에게 모던 데이터 스택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챗 GTP에서는 모던 데이터 스택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 분석을 하고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와 기술의 집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모던 데이터 스택이 등장하였을까요? 전통적인 온프렘 기반의 데이터 스택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주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 환경을 구성 및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이러한 환경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소스의 파이프라인 및 새로운 모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분석 환경으로 인해서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데이터 스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모던 데이터 스택이 등장하였고요. 모던 데이터 스택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부합하게 모던 데이터 스택에서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분석을 위해 플랫폼 구축, 유지관리, 확장을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플랫폼 구축 및 유지관리, 그리고 확장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환경 및 아키텍처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며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스 서비스로서 구축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고민을 제거해 고객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를 데이터 클라우드로 말씀드리는데요. 데이터 클라우드로 가는 여정에서 과거에 다양한 데이터 분석 환경이 있었습니다. 온프렘의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 환경에서 제한된 데이터 이용과 데이터 소스, 그리고 제한된 워크로드로 인해 사일로된 분석 환경이 발생하였고요.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레이크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환경이 구축되면서 대용량의 데이터 및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지만 복잡한 기술 스택과 운영 관리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드웨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내에서 무한한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분석 및 워크로드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내에서도 복잡한 기술 스택 및 운영 관리는 필요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무한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SQL 및 파이썬과 같은 언어들을 통해 쉽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며 스노우플레이크가 배포되어 있는 타 리전, 타 클라우드에서도 시미스한 데이터 복제 및 공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을 통해 고객은 데이터, 서비스, 앱을 사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이전 온프렘 환경에서는 제한된 데이터와 제한된 워크로드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도입하였고요. 이를 통해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통해 고객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 사일로 환경을 통합하고 클라우드에 무한한 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아키텍처로 고객분들의 플랫폼 구축과 유지관리, 확장의 고민을 해결하였을까요?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는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분리되어 있는 아키텍처이며 스토리지 및 컴퓨팅이 필요한 시점에 자동으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고객은 스노우플레이크 어카운트 생성 이후 바로 데이터를 로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기존 분석 환경에서 필요했던 인프라 관리, 인덱싱, 파티셔닝 등 각종 유지보수 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아키텍처에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과 컴퓨트 영역, 그리고 스토리지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은 스노우플레이크의 보안, 인프라 및 메타데이터 관리, 옵티마이저와 같은 스노우플레이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모든 유저의 접근은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쿼리 수행 시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의 옵티마이저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쿼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스토리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스토리지 영역은 거의 무한한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지원하고 있고요.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컬럼형 스토리지의 암호화 및 압축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데이터 백업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업에 대한 고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내부 데이터 저장소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 델타와 아이스버그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연한 성능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성능 엔진은 컴퓨팅이라고도 불리고요. 스토리지와 완전 분리되어 있고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버추얼 웨어하우스로 표현이 됩니다. 버추얼 웨어하우스의 사이징은 저희가 입는 티셔츠 사이징과 동일하고요. X 스몰부터 6X 라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추얼 웨어하우스는 빠르고 쉽게 생성, 확장, 축소 및 중지가 가능하고요. 사용하신 시간에 대한 초단위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석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제한된 리소스에서 처리하다 보니 자원 경합이 발생하였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배치로드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유연한 성능 엔진은 워크로드 유형별로 각각 다른 버추얼 웨어하우스를 할당해서 격리된 실행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자원 경합으로부터 성능 저하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버추얼 웨어하우스의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을 모두 활용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장해 드립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버추얼 웨어하우스는 ETL 및 배치와 같은 특정 워크로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스케일업을 수행하여 헤비 쿼리에 의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업과 다운 시,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쿼리 수행 이후 더 이상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을 시에는 바로 스케일링 다운을 통한 비용 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버추얼 웨어하우스는 쿼리 수행이 끝난 이후 더 이상 쿼리 유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서스펜드 되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의 버추얼 웨어하우스 멀티 클러스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피크 시점에 사용자가 집중될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이러한 성능 저하를 막고자 버추얼 웨어하우스의 오토 스케일링 아웃을 통해 성능 저하 없이 워크로드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시점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스케일인이 되면서 비용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노우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스노우플레이크에서 개발자 프레임워크인 스노우팍이 정식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용자 및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만들고 이러한 개발 사일로를 하나로 모으는 것 또한 스노우플레이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스노우팍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위한 새로운 개발자 프레임워크입니다. 스노우팍 개발자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데이터 엔지니어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하실 때 스팍 또는 스칼라와 같은 언어를 더 편하게 사용하셨는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스팍에 임포트, 스팍과 같이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스타일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노우팍 라이브러리로 작성된 코드를 수행하시면 스노우플레이크 강력한 컴퓨팅을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스노우팍은 스칼라 API, 자바 UDF, 외부 함수, 자바, 파이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노우팍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스노우팍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스노우플레이크에서도 SQL이 아닌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을 통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졌고요. 아나콘다가 기본으로 탑재됨에 따라 패키지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하실 경우에 스노우플레이크 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준비하고 변경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실 때에도 처리 엔진 간 데이터 이동이 필요 없이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의 강력한 컴퓨팅이 사용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머신러닝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클라우드와 파트너 이코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100% 클라우드 스택 기반으로 개발된 클라우드를 위한 단일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사일로를 제거하고 광범위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워크로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유니스토어와 같이 기본 워크로드부터 협업, 데이터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데이터 사이언스 및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응용 워크로드에도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스노우플레이크의 파트너 이코시스템을 활용하실 경우 이 모든 구현 및 가치 창출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인제스션에는 인포메티카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포메티카를 통해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ML에는 데이터 이쿨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BI, 비주얼라이제이션에는 태블러가 있으며 이런 파트너 솔루션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각 파트너의 전문가 분들께서 이후 세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영훈 이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포메이션 솔루션 코리아 전환기 상무님의 발표를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네, 그럼 인포메이션 코리아 솔루션 전환기 상무님의 준비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포메이션 솔루션 코리아의 전환기라고 합니다. 오늘 스노우플레이크 조인트 웨비나에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들의 IT 방향성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챗 GPT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써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챗 GPT에게 인포메티카와 스노우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자료를 찾고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챗GPT가 정리해준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포메티카와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한 데이터 모델링을 지원하는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인포메티카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제공합니다. 특히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비용입니다. 인포메티카와 스노우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실 경우에 성능뿐만 아니라 이 빠른 성능으로 인해서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챗GPT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챗GPT가 알려준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데이터 패브릭이나 모더나이제이션과 같이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양한 시스템 환경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자산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아키텍처를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패브릭은 기업의 산재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쉽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최근 가드너에서는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데이터 관리 및 통합을 모더나이징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데이터 공유에 있습니다. 복잡한 기업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데이터를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소스, 유형, 혹은 구조나 환경, 그리고 플랫폼과 같이 다양한 시스템에 숨겨진 기술 메타, 비즈니스 메타, 운영 메타, 그리고 소셜 메타데이터와 같은 모든 종류의 메타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연결해서 언제든 카탈로그를 생성할 수 있어야 하고, 셀프 서비스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 전처리 기능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되는 메타데이터는 연결된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모든 메타데이터를 접근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활성화된 액티브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운영,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 자산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쉽고 빠르게 품질 좋은 데이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 또한 제공되어야만 데이터 패브릭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포메티카는 데이터 패브릭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클라우드 데이터 카탈로그, 클라우드 데이터 퀄리티,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솔루션입니다. 먼저 데이터 통합을 위한 인포메티카 클라우드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에 관련된 솔루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리 환경을 모더나이징 하기 위해서 요즘 가장 핫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클라우드 기반 스노우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스노우플레이크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용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과 ETL 환경일 것입니다. 기업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방대한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합니다. 요즘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온프렘의 대용량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하고 필요시 변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반영해야 한다면 인포메티카 매스 인제스션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매스 인제스션은 대용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실시간 데이터 캡처와 같이 성능 및 비용 최적화가 필요한 클라우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포메티카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것이 ETL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ETL은 소스 데이터를 원하는 타겟에 배치나 준 실시간 형태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기능입니다. 아마도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시간과 비용이라 생각됩니다. 인포메티카는 기존 ETL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성능 및 비용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통합 및 적재는 성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비용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로드할 때, 이관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인포메티카는 성능 최적화를 위한 파티션 기능뿐만 아니라 푸시다운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리소스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인포메티카 서버리스 기능을 통해서 별도의 서버 없이도 데이터 적재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 이중화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 장애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공공이나 금융권을 시작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 기업과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나 프로세스 통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포메티카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은 기업 간,
시스템 간, 앱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합, 이벤트 및 메시징에 대한 실시간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프렘, 클라우드, 세스 상관없이 태스크를 자동화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사용자, 모든 데이터, 모든 패턴에 대해서 노코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파스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400개 이상의 앱 엔드포인트에 대한 커넥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인포메티카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데이터 패브릭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이미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로 통합을 했거나 통합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중요한 것은 스노우플레이크로 통합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온프렘 및 다른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데이터까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카탈로그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품질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품질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포메티카 클라우드 카탈로그 솔루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조금 보기 드문 모습이긴 하지만 많은 공구들과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작은 창고를 보고 계십니다. 만약 고장난 자전거를 누군가가 수리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나 렌치 같은 공구를 찾으려고 한다면 과연 쉽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업에는 수많은 시스템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스템 담당자가 아니라면 어디에 어떤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데이터는 그저 일부 사용자들에게 단편적으로만 제공될 뿐입니다. 만약 제품 개발이나 마케팅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과연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데이터인지 빠른 시간에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은 카탈로그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카탈로그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쉽게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산을 목록화하고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는 다양한 소스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까지 기업 곳곳에 숨어있는 메타데이터들이 AI 기반 클레어 엔진을 통해서 수집, 통합, 연결되고 카탈로깅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시스템 및 사용자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는 이러한 데이터 패브릭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대시보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중요한 점은 데이터 자산의 비즈니스 관점과 IT 관점을 통합해서 데이터 검색, 활용의 일관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집되는 모든 메타데이터는 클레어 인공지능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 흐름, 데이터 간의 관계, 데이터의 유사성 등을 분류하고 통합해서 데이터 사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수집, 관리되는 모든 데이터 자산을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가 구축되면 수집된 모든 데이터 자산이 자동으로 서로 연결되고 통합돼서 어떤 데이터 자산을 검색하더라도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되는 데이터 자산에서
수집 위치, 계층 구조, 혹은 품질 상태, 데이터 간의 관계,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과 같은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은 마치 구글처럼 자연어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데이터 흐름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 흐름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떤 시스템에서 생성돼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시스템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흐름은 또한 데이터들이 다른 데이터나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영향 분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생성한 BI 보고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어디서 데이터가 잘못 생성되어 전달되는지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 품질을 확인함으로 해서 보고서의 값이 왜 잘못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흐름은 IT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IT든 업무 담당자든 상관없이 사용자의 관점에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이터가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의 정확성, 완전성, 무결성이나 유일성과 같이 데이터 품질 지표와 비즈니스 룰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 시스템은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에는 데이터 퀄리티 기능이 통합되어 있고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데이터 자산은 데이터 품질과 연계돼서 관리가 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사용자 입장에서 데이터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품질 개선을 요청할 수가 있고 데이터 관리자로부터 개선된 데이터를 다시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에서 공유되는 데이터는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 등급, 질문과 같이 데이터 사용 후기에 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코멘트를 입력하거나 레이팅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필요 사항을 공유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업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카탈로그의 기본 목적이 데이터 공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가는 것이 데이터 자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데이터 패브릭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이터 공유와 활용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포메티카에서 데이터 공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포메티카에서는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제공되는 데이터 자산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카탈로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데이터 자산을 분류하고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같이 제공합니다. 데이터 카테고리는 기업의 요건에 따라서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마치 쇼핑몰과도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쇼핑하듯 검색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발견하면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드릴다운할 수 있고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생성이 되었고 누가 사용하는지 품질은 어떠한지 사용자들의 평은 어떤지 등 데이터에 대한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 데이터 품질까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면 데이터 관리자에게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 품질 개선을 요청하고 데이터 품질 개선이 완료되면 데이터 사용 신청 및 데이터 관리자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포메티카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자산을 많은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인포메티카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솔루션을 통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초기 적재하고 적재되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퀄리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운영 시스템의 기준 정보를 위한 골든 레코드를 생성, 관리하는 MDM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멘틱 레이어에서 클레어 엔진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셀프 서비스 분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솔루션을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자가 언제든 데이터를 쇼핑, 신청,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포메티카 클라우드 플랫폼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입니다.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데이터 적재에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까지 데이터 패브릭 아키텍처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포메티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환기 상무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쿤텍 오승진 이사님의 발표가 잠시 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오승진 쿤텍 이사님이 준비한 고객 사례와 발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 활용 사례 발표를 맡은 쿤텍 오승진 이사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쿤텍은 스노우플레이크 파트너사인데요. 저는 그 AI 분야에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스노우플레이크를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내용은 스노우플레이크 기반의 데이터 사이언스, 즉 머신러닝과 AI에 관한 내용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사용하면 매우 좋은 데이터이쿠라는 솔루션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를 같이 사용할 때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쿤텍이라는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쿤텍은 2016년 1월에 설립되었고, 현재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서 LH 기업 성장센터에 본사를 두고 성장하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 영역은 AI 플랫폼 구축,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ML 모델 개발 및 연구, 그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이쿠의 포커스드 파트너이고 스노우플레이크의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에 관련된 계약 및 기술 지원 업무는 쿤텍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쿤텍은 원래 융합 보안으로 성장을 한 회사인데 현재는 AI 데이터 쪽으로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100% 클라우드 스택 기반으로 개발된 단일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아키텍처가 굉장히 간단하고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등에서 모두 활용하기 매우 적합한 그런 데이터베이스이자 서비스이고요. 사실 스노우플레이크의 장점에 대해서는 앞서 정 이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AI에 관한 사항입니다. AI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최신 데이터 스택인데요. 사실 글로벌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AI 분야에서는 데이터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조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이쿠는 에브리데이 AI를 위한 싱글 플랫폼입니다. 엔드 투 엔드 통합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 기획부터
AI 서비스 완성까지 전체 플로우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과 스킬 레벨이 다른 다양한 구성원의 협업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준비, 모델 구축, 시각화, 배포 운영, 모니터링까지 이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협업이 가능합니다. 데이타이쿠는 데이터셋과 레시피 구조의 간결하고 완성도 높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복제, 이동, 전처리, 결합, 분기부터 해서 모델 학습 및 실험, 모델 추론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것을 비주얼 플로우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콘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플로우에 포함된 기능도 많이 있는데요. 시각화 및 대시보드, 그다음에 EDA 및 통계 분석, 데이터 품질 경고, 그다음에 운영 서버로 배포, 스케줄링, 그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그다음에 웹앱, 그다음에 작업 모니터링, 재학습, API 엔드포인트 배포 등 굉장히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와 연동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데이타이쿠의 레시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타이쿠는 노코드, 로우코드, 풀코드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스킬 레벨의 사용자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비주얼 레시피, 코드 레시피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장표가 사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챗GPT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챗GPT에 물어봤어요. 데이타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라고. 그런데 역시 챗GPT 대단하더라고요. 대답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사실 그 데이타이쿠도 그렇고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이 벤더사들이 말하는 장점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 실제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발표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가 체감했던 그런 장점들을 챗GPT가 굉장히 답을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5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성, 속도, 그다음에 협업, 그다음에 자동화, 보안 이런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이제 제공하는 조합이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타이쿠는 이제 다양한 그 영역, 그다음에 다양한 스킬 레벨 사용자들이 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AI 관련 서비스이고, 스노우플레이크는 그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를 굉장히 고속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그 두 개를 조합하면은 결국에는 라지 스케일의 데이터를 굉장히 고속으로 사용하는 것을 다양한 스킬 레벨의 다양한 영역의 사용자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 분야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빅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최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타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를 같이 사용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를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타이쿠는 데이터 수집, 그다음에 시각화 및 이해, 그다음에 뭐 변환, 뭐 학습 배포, 모델 평가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스노우플레이크랑 조합을 하면 모두 다 스노우플레이크 기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솔루션이 필요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키텍처가 간결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타이쿠와 스노우플레이크의 아키텍처는 스트림라인드 아키텍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5가지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두 개를 같이 썼을 때 특히 더 좋아지는 부분. 그래서 다양한 이제 개발 랭귀지와 다양한 사용자를 잘 지원하는 동종 최고의 솔루션 스택이고, 용량 관리 및 리소스 크기 최적화하고 푸시다운 실행으로 AI 및 ML 운영 간소화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가치 실현이 가능하고 아키텍처 유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관된 거버넌스 보안 정책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강점이고요. 이 내용 중에서 푸시다운 부분은 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푸시다운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이쿠가 각 입력 데이터에 가용한 여러 엔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행 엔진을 선택해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이쿠에 할당된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와 데이터를 같이 사용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장표는 그러니까 데이터이쿠의 비주얼 플로우가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레시피 화면 중에서 파란색 이 눈꽃 송이 모양의 그 아이콘이 결국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장점이 일단 대용량의 데이터를 벌크 카피로 스노우플레이크에 인젝션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레시피 앞뒤로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이 데이터셋이 있게 되면 결국에는 이 쿼리를 그 스노우플레이크 내부의 엔진을 사용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능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을 뿐더러 이제 데이터 I/O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노우파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코드 자체를 스노우플레이크 내에서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시 기본적으로 고속의 성능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I/O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고객사의 사례는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제 보안 이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데이터이쿠랑 스노우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고객사는 사실 굉장히 많고요, 글로벌하게. 근데 이제 그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가볍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노바티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직원이 11만 명 이상의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로 인해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너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을 한 거고요. 그걸 스노우플레이크 기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협업하는 플랫폼을 데이터이쿠를 사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업이 용이하고 확장성이 좋고 AI 거버넌스가 확실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드쉐어 서비스는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그 라이딩쉐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이한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 비즈니스에 적합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기반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고 그다음에 데이터이쿠 기반으로 AI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글로벌 사례다 보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사례를 좀 조심스럽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했던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 요즘 AI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 수가 뭐 1억 건이 넘고 컬럼도 몇백 개 되고 뭐 이런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오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고객사가 겪었던 문제고요. 데이터를 가져올 때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죠. 뭔가 스플릿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노우플레이크를 적용해서 했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속도로 사용을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국내 사례들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랑 향후에 이제 컨택을 해주셔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이렇게 바로 체험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데이터이코랑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쿤텍에서는 매월 데이터이코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데이터이코를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이외에 AI 전반에 대한 내용도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장점을 그냥 저렇게 설명만 듣지 마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체감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진 이사님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쿤텍으로 연락 바란다는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은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의 한선혜 전임님의 발표를 잠시 후에 이어듣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BTS라는 재미있는 제목으로 빅데이터 타블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의 한선혜 전임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시스템에서 BI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한선혜입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블로를 활용한 비즈니스 시각화의 매력을 느껴서 BI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펜타시스템에서 태블로 파트의 PL로 고객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펜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펜타시스템 테크놀로지는 1987년부터 약 35년 동안 IT 전문 통합 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부터 미드웨어, 머신러닝까지 다양한 IT 기술을 국내 3,500여 개 고객사에게 제공해 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블루 어널리틱스 본부는 데이터 분석, BI, 플랫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기술과 솔루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태블로 파트너사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요. 23년도부터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이코와 리셀링 파트너를 체결해 IT 패러다임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블로가 무엇인지,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함께 활용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간략한 데모를 통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 환경이 급변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해졌고 데이터의 양도 많아졌습니다. 또 텍스트부터 로그, 웹, 소셜 데이터 등 데이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로는 저장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결합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데이터 레이크 형태로 제공하게 되고요. 태블로는 그 데이터를 가져와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분석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을 통해 다양하고 큰 볼륨을 가진 데이터들을 한데 모으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태블로는 무엇일까요? 태블로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누구나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데이터를 쉽게 차트화할 수 있고요. 마크로 표현하거나 분석의 추세선을 활용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태블로는 다양한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하고 분석 시각화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분석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로에는 그 외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라이브나 추출로 데이터를 연결해서 원하는 형태로 준비할 수 있고요. 다양한 함수식을 활용해 데이터를 비즈니스 관점에 맞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서버나 클라우드에 배포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고 협업할 수도 있고요. API를 통해 포털과 연계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험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 사이사이에 사용자 인증이나 권한 등을 통해서 거버넌스나 보안 관리가 용이하고요. 모니터링 분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태블로는 데이터 연결부터 배포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블로와 스노우플레이크를 함께 활용한다면 어떤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챗 GPT에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챗 GPT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는 강력한 조합으로 높은 성능과 실시간 연동, 확장성과 유연성, 강력한 보안, 사용자 친화적인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 답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존의 분석 환경에서는 쿼리의 복잡함이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한 데이터 접근 불가가 있었고요. 또한 고정된 데이터 사양으로 인해서 제한된 성능이나 오버헤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함께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여 대화형 대시보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자동 스케일링으로 오버헤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정형이나 비정형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서 복잡한 시각화 분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들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공되게 되는데요. 빠른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하고 거버넌스와 보안 관리도 굉장히 쉽게 되는 편입니다. 이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함께 사용하게 되면 탄력적인 데이터 확장을 통해 실시간 데이터 연결 및 처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분석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쿼리를 생성함으로써 정형, 반정형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부터 화면까지 적용되는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매 단계마다 데이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잘 모르는 비즈니스 사용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I와 간편한 사용법으로 간단한 데이터 분석 및 인사이트 도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연결하고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지 시연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2019년도부터 22년까지의 주문 데이터이고요. 화면의 엑셀 데이터를 스노우플레이크에 로드하고 태블로에서 연결해 보고요. 다음의 화면과 같이 매출과 이익을 다양한 시각화 형태로 생성하여 리포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발표 시간상의 문제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엑셀 파일을 스노우플레이크에 올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브라우저를 열고 스노우플레이크에 접속하면 워크시트 화면이 보이고요. 시연을 위해 미리 작성한 쿼리가 있는 워크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CSV 파일을 적재할 예정이므로 타입이 CSV인 파일 포맷을 만든 후에 적재를 위해 스테이지를 만들고요. 테이블을 각각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연에서는 카피를 사용한 대용량 로딩을 활용할 건데요.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제공하는 스노우SQL을 실행해 품 명령어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프롬프트 창을 열어 접속 정보를 넣고 스노우SQL을 실행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연결이 되고요.
적재할 데이터베이스와 스키마를 지정하고 품 명령어를 사용하여 CSV 파일의 경로와 스테이지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적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재된 정보가 뜨면서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다시 스노우플레이크의 브라우저로 돌아가서 다음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스테이지에 적재된 데이터를 만들어둔 테이블에 카피하고 적재가 완료된 테이블 정보 화면이 열리기를 선택합니다. 정보 화면이 열리면 데이터 프리뷰로 들어가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적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지금부터 태블로에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태블로 데스크톱을 열고 서버에 연결, 자세히를 클릭해서 태블로에서 제공하는 DB 중에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서버와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요. 데이터 연결 화면이 나타나면 왼쪽에 연결할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각각 선택하겠습니다. 스키마 퍼블릭을 선택하게 되면 테이블 목록이 나오게 되고요. 사용할 테이블을 가운데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져다 둘 건데요. 저는 주문을 먼저 올리고 주문 테이블과 반품 담당자 테이블을 관계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화면에 가져다 두면 자동으로 연결선이 생기고 하단에 데이터를 조인할 키값이 맞는지 확인하는 창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방법으로 스노우플레이크에 있는 테이블들을 태블로에 연결해 봤는데요. 이처럼 태블로의 스노우플레이크 커넥터를 통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연결하고 리포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시트를 클릭하면 빈 시트가 생성되고요. 사용할 데이터를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요. 시트를 지역, 제품, 월별, 매출이익과 고객 분포로 각각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블로에서 지리적 역할인 데이터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맵을 생성할 수 있고 한 번의 클릭으로 각 시도에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매출을 클릭하면 매출의 합계가 크기로 구분되고 이익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색상이 이익의 합계로 표시되게 되고요. 여기서 원의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싶으면 크기를 눌러서 원의 크기를 키우고 테두리 효과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와 시군구는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별 매출이익을 시군구 구조로 보고 싶다면 마크의 시도 옆에 플러스를 클릭해서 드릴업, 드릴다운 하면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요. 추가로 연도별 지역 매출이익을 보기 위해 연도별 필터 적용도 가능한데요. 날짜 타입인 주문 일자를 필터로 끌어다 두고 필터 필드가 나오면 여기서 연을 선택하고요. 필터 화면이 보이면 2022년도만 선택 후에 필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필터 표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필터에서 옵션을 단일값 목록으로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에 전체 제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도를 바꿀 때마다 각 연도의 지역별 매출이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품별 매출이익 차트인데요. 먼저 데이터의 제품 분류와 매출을 컨트롤 키로 다중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표현 방식을 누르고 태블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시각화 형태 중 생성할 수 있는 시각화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 차트 중에 채워진 버블을 선택하고 자동적으로 차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차트에서는 매출과 이익을 같이 볼 예정이므로 이익을 마크 색상으로 설정하고요. 한눈에 봐도 가구의 탁자가 이익이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기 위해 탁자 버블을 클릭하고 도구 설명이 나오면 데이터 설명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가이드의 낮은 이익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태블로는 데이터 설명이라는 기능을 통해 왜 이런 화면이 나왔고 영향을 미치는 차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탁자의 경우 한 개의 극한값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하면 극한값에 대한 세부 정보를 차트로 제공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세부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김정아라는 고객이 80%의 할인율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에 기여한 차원을 최상위 기여자로 보면 담당자인 김성식과 수도권 지역에서 김정아라는 고객에게 매우 엄청난 할인을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담당자 세부 정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시트도 생성해 주는데요. 여기에서 고객 이름을 추가로 넣어서 보면 김성식이라는 담당자의 이익이 매우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블로는 직접 보고 싶은 데이터를 차트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보조 기능을 통해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제품별 매출 이익으로 돌아와 매출과 이익을 마크 레이블로 가져다 두고 좀 더 보기 좋게 레이블의 형태를 수정하면 이렇게 상품별 매출이익 차트가 완성되게 됩니다. 월별 매출이익은 주문일자와 매출을 더블 클릭하고 표현 방식을 클릭해 막대로 차트를 표현하고요. 열과 행을 변경하고 주문일자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여 월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익을 표현하기 위해 이익을 행의 매출 옆으로 가져다 두면 두 개의 차트가 표시되고요. 이익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후 이중축으로 선택하여 측정값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마크의 이익을 선택하고 형태를 라인으로 변경하고요. 마크 전체를 선택하고 레이블에 마크 레이블 선택을 표시하겠습니다. 글꼴에 마크 색상 일치를 적용해 차트에 텍스트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월별 매출과 이익 표현이 완성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 분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객 분류, 매출, 이익을 같이 선택하고 표현 방식에서 추천하는 분산형 차트를 선택합니다. 고객 분류를 모양과 색상으로 구분할 거고요. 고객 분류에 따른 고객을 표현하기 위해 고객 이름을 마크의 세부 정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분류별 추이 파악을 위해 분석 탭에 추세선을 이용해서 추세를 표현하면 각 고객 분류별로 고객들의 분포를 확인하고 추세를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차트를 생성해 보았는데요. 이 차트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구성해 리포트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차트를 대시보드에 배치하고요. 정리를 위해 범례를 지우겠습니다. 화면의 크기에 전체 보기를 설정하여 전체를 선택하고 지역별 매출이익에서 필터로 설정한 연도의 옵션을 누르고 워크시트의 적용으로 다른 시트들에도 공통 적용이 가능해지도록 설정합니다. 연도 필터를 선택하면 4개 차트가 모두 해당 연도의 데이터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별 매출이익 시트를 선택하여 필터로 사용을 선택해 다른 차트들의 연도와 제품별로 매출과 이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작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각 제품 분류를 클릭하면 나머지 3개의 시트에도 제품별 필터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시보드가 완성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스노우플레이크에 올린 데이터를 연결해서 태블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손쉽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처럼 데이터만 있다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테이블이나 뷰를 통해 태블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시보드는 태블로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고 협업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고요. 시연은 간단한 화면을 만들어 보았지만 태블로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의 분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 펜타시스템에서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유통회사였던 A회사의 경우 필터와 API를 활용해서 포털에 대시보드를 인베딩하여 보여주었고요. 다양한 차트를 활용해 실적이나 비교 분석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맵 시각화를 활용해서 각 구역별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었고요.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과 출고를 파악하고 계획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분석함으로써 시각화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도록 구현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회사의 데이터로 다양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냄으로써 태블로의 슬로건처럼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태블로나 스노우플레이크와의 연계 방안이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QR 메일을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선의 전임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글로벌 데이터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에서 보관,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가상화, 데이터 시각화에 이르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네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들어온 질문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스노우플레이크 도입 비용이 비싸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사님 실제로 그런지요? 네. 많은 분들이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용이 비싸다, 도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고민하시는데요. 현재 스타트업 기업에서도 정말 저렴한 금액을 구매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웨어하우스의 비용을 초단위 과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수록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 시 비용이 비싸다는 소문은 믿지 마시고 실제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고객이나 어떤 산업의 스노우플레이크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금융 고객사도 정말 많고요. 제조, 여러 가지 이제 리테일 쪽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산업군을 따지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모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군도 개의치 않고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은 아마 만족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챗 GPT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챗 GPT도 스노우플레이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라고 하셨네요. 예. 네. 챗 GTP의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챗 GTP에서도 스노우플레이크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인포메티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인포메티카는 모든 솔루션의 메타데이터 레파지토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네, 저희 인포메티카는 오늘 아마 세션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레파지토리가 하나로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솔루션들이 레파지토리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말씀드렸던 뭐 ETL이나 그 다음에 데이터 퀄리티나 이게 각각의 레파지토를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어떤 메타데이터를 수정하더라도 같이 모든 메타데이터가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져서 일관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메타데이터가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저장되는 중복 저장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인포메티카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메타데이터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데이터 카탈로그와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네요. 메타데이터 하면은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사용해 보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카탈로그의 개념을 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개념이 아닐까, 아니면은 데이터와 데이터 자산의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데이터는 단순하게 특정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하나의 위치나 형태나 타입을 가리킨다고 하면, 데이터 카탈로그는 그러한 메타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뭔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웨비나를 보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인포메티카 솔루션을 사전에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 솔루션, 뭐 다른 솔루션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트라이얼로 해서 써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좀 부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쿤텍에 대한 질문입니다. 데이터 이크와 스노우플레이크를 같이 쓰면 MLOps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표드린 내용에도 있는데요. 그 데이터 이크가 기본적으로 MLOps 전반적인 플로우에 대한 지원이 다 가능하고, 그다음 그러한 그 각 모든 단계에 대해서 스노우플레이크 기반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Ops를 구성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합이라고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데이터 이크는 전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그다음에 CDS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데이터 이크는 전문적인 분석팀뿐만 아니라 CDS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용하는 고객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AI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앞서 있는 기업들이 CDS 영역까지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와 CDS 쪽까지 같이 오너십이 있는 조직일수록 그 이제 CDS 확산까지 고려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뭐 글로벌 회사는 당연히 많이 있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좀 AI를 좀 앞서서 사용하는 기업들은 CDS 확산에 대한 부분을 이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발표해 주실 때 실제로 사용해 보는 걸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걸 실제 설치해가지고 체험해 보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며칠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스노우플레이크에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이크도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시 라이선스 발급해서 바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고객사만 갖고 있는 어느 특별한 데이터셋이나 어떤 인프라에 관련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저희랑 협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이크는 이제 글로벌과 국내에서 굉장히 그래도 인지도가 높고 도입이 많은 요청이 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도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데이터 이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속 성장하고 있는 이미 유니콘 규모로 성장한 회사고요. 프랑스 회사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45개국 이상, 그다음에 고객사가 5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태블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각화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GIS 같은 지도 데이터도 태블로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GIS에서 만들어지는 쉐입 파일과 같은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태블로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쉐입 파일만 자체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다른 DB나 엑셀 파일과 같은 다른 이기종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같이 들고 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제가 펜타 시스템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예로 들어보면 쉐입 파일과 엑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세계 지도에 격자를 뿌리고 그 안에서 KPI를 뽑아내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고요. 또 네트워크 분석을 하이브의 데이터로 저장하여 쉐입 파일과 QGIS에서 만들어진 쉐입 파일과 연동하여 공간 추천 또는 경로 추천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했었습니다. 네, 태블로에서 JSON이나 XML 같은 반정형 데이터도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태블로에서는 기본적으로 JSON 파일을 커넥터로 제공하고 있어서 JSON 파일의 경우에는 바로 태블로로 붙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요. 다른 XML이나 아크로라든가 ORC 또는 포켓 같은 데이터는 따로 별도의 커넥터를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스노우플레이크와 함께 연계해서 사용하다 보면 스노우플레이크에 해당 반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를 같이 넣어두고 태블로로 둘 다 불러와서 조인 또는 관계를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전희님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함께 도입한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계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공개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트라바라는 미국의 피트니스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스트라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다수의 엔지니어가 필요했고 또 여러 채널에서 데이터를 들고 오다 보니 데이터 사일로 현상도 심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노우플레이크와 태블로를 같이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다양한 채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담고 그 데이터를 태블로로 들고 와서 실시간 연결을 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늘 네 분의 발표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후에는 저희가 발표 자료를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상담 신청을 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정리하면서 이사님부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오늘 많은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 많이 떨렸더라고요. 하지만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식을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전환기 상무님. 네. 저희 인포메티카 하면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ETL로 많이 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인포메티카는 30년 된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 통합된 플랫폼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인포메티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승진 이사님. 네, 오늘 보여드린 내용보다 준비한 내용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매월 정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교육 신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선의 전희님. 네, 제가 웨비나를 처음 해보는 거라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고 떨렸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태블로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태블로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블로에 제가 발표로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과 좀 더 사용자 편의적인 기능들이 많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발표 자료에 QR로 질문 주시면 성신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플랫폼과 글로벌 데이터 솔루션 기업들과의 콜라보 웨비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